그럼 간단하게만 문제는 안 풀고 복습만 살짝 우리 141쪽 펴보고 이게 너네가 개념서를 이렇게 개념이 있는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 보고 읽으라고. 너네가 보고 읽으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이 다 돼 있어. 그냥 문제만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좀 복습을 하고 그거를 너네가 이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의 설명을 해줄 거라고. 우리가 수원 때 삼각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x축, y축 있으면 어떤 동경, 어떤 이 선이 나타내는 이 각을 알파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요 위의 내가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점에서 x축의 수선을 내렸어. 됐냐? 그래가지고 얘를 빗변, 얘를 높이, 얘를 밑변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얘를 사인, 얘를 코사인, 얘를 탄젠트라고 했네.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루트 3이고 여기가 2다. 그럼 사인 알파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 코사인 알파는 2분의 1. 탄젠트 알파는 루트 3 이렇게. 이거 다 할 수 있었다고. 만약에 각이 이런 데 있었어. 쭉 와서 얘를 베타라고 하자. 그럼 이것도 길이를 구할 수 있도록 수선을 내려서 얘를 빗변, 얘를 밑변, 얘를 높이. 됐냐?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1. 여기를 2라고 해보면 여기가 루트 5 예를 들어서 길이를 구했을 때 그러면 똑같이 사인은 루트 5분의 2 코사인은 루트 5분의 1 탄젠트는 1분의 2 해서 각각의 삼각비를 구하는데 여기는 길이가 다 양수니까 다 플러스로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밑변도 사실은 음수였고 높이도 음수니까 밑변의 높이 탄젠트만 마마에서 플러스가 나오네. 그래서 각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는 올,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 올, 산, 탄, 코, 뭐 얼, 산, 코 알아서 외우면 된다고 그랬지. 엊그저께 올 산타크루스, 산타크루스 봤어 안 봤어? 우리 모두 다 봤잖아 산타크루스. 봤어 안 봤어?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아까 사인 베타를 쓸 때 어떻게 쓰면 된다고? 요놈분의 요놈이 사인이잖아. 루트 5분의 2 쓰고 부호만 마이너스 딱 쓰면 된다고. 이게 수원에서 했던 내용. 거기다 이제 플러스 역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배웠다고. 역수. 그러면 사인도 정의해 준 거야.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이라고. 그러면 사인의 역수를 뭐라 그런다? 뭐라 그래? 사인의 역수. 그리고 코시컨트라고 한다. 코사인의 역수를 시컨트라고 한다. 탄젠트의 역수를 코탄젠트라고 한다. 이렇게. 그럼 얘는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면 높이분의 빗변이 뭐예요? 코시컨트. 이거는 뭐? 얘가 예를 들어 사인 알파가 2분의 루트 3이었으면 코시컨트 알파는 루트 3분의 2. 그냥 역수 관계라고.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하나 딱 알아야 되고. 그게 첫 번째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일반각의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의 역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관계 우리 143쪽에 첫 번째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다,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다,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다. 당연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 한 거야. 수원에서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그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하고 똑같았다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코사인분의 사인. 코 시치고 타라.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 못 들었어요. 어렸을 때 충동증이 심해갖고 코를 막 이렇게 계속 코가 막 이렇게 나왔어. 아빠가 이제 데리고 가려고 버스 종료에 가서 버스를 타는데 코를 자꾸 올려. 야, 차 탈 때는 코 시치고 타라. 버스 타려면 아래에서 위로 타야 되니까. 우리 시치고란 말이 씻고 하잖아. 씻고 사투리. 코 시치고 타라. 차 탈 때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그냥 너네 알아서 외우면 돼. 코 시치고 타. 차 탈 때는 코 시치고 타라. 그럼 당연히 코탄젠트 세타는 역수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를 코탄젠트 세타라고 한다. 이게 뭐야? 뭐 분수 관계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와서 거기 있잖아.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1이다 라는 거를 이미 수원에서 배웠어. 그럼 그 양면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공식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로 나오면 공식이 하나 나온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걸로 외워도 되고, 기본적으로 제곱관계야, 제곱관계.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라는 공식 하나.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렇게. 뭐 거기 산타 클로스, 산타 할아버지 혼자서 코카콜라 한 병을 마셨네.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그냥 편하게 앞에 대가리만 따서 1탄 세 이렇게 외워도 된다고. 1탄 세. 그 다음에 1 코코요, 코코. 근데 코코는 코가 두 개 있잖아. 코시컨트도 있고 코탄젠트도 있고. 위에 1탄 했으니까 탄젠트 역수 쓰면 된다고.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다. 그래서 여기는 1 코코인데, 거기는 코카콜라잖아. 근데 요거는 코코콜라요. 뭔 코코콜라가 뭐요? 여기 탄젠트니까 코탄젠트, 코시컨트. 이렇게 해서 얘가 제곱 관계니까 이거는 정의해준 거고 그런 것들의 관계식에서 나온 공식들이라 어쩔 수 없이 외워줘야 돼. 근데 외우는데 이거를 너네가 나름대로 이제 외워야 되는데, 방금처럼 자기가 나름대로 안 헷갈리게 사인분의 코사인인지 코사인분의 사인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야, 차 타려면 코 시치고 타라. 그럼 안 헷갈리잖아. 그곳의 역수는 시치고 코를 탈 거야? 뭔 소리야? 그냥 역수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외우기 쉬운 형태로 공식을 외워두고, 그거에 이제 활용하는 문제를 우리 유형 1번, 2번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조금 힘든 사람들은 삼각함수 수원이 조금 덜 돼 있을 확률이 있어. 그러니까 수원 지금 복습하고 있잖아. 그걸 빠른 속도로 좀 복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와서 이런 거. 우리가 사인 75도라는 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 사인 75도라는 거는 75도. 얘는 75도라는 거는 30도도 특수각이고 45도도 특수각이잖아. 그럼 사인 30 플러스 40으로 쓸 수 있으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2에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2인데 얘는 1을 넘어버렸네. 우리 사인 세타의 최고값 사인 90도가 1이잖아. 그래프 그릴 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네. 그 말은 뭐 이 75도라는 값을 구할 때는 이 사인을 마치 분배하듯이 사인 30 더하기 사인 45도 하면 안 되구나. 맞아? 그러면 얘도 어떻게 구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 아니냐. 사인 그래프가 90도까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75, 여기가 90도니까 75도도 어떤 구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그려졌겠지. 그래서 이런 75도라는 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거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럼 도대체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를 우리 교재 147쪽에 4개의 각을 만들었어. 알파, 베타, 알파 빼기 베타 0을 나타내는 동경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라고 하고, 그 두 개의 도형은 합동이다. 합동이니까 A, B의 길이하고 CD의 길이는 똑같을 거다 하고 그대로 길이 구하는 공식으로 한 거야. 뭐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했다라고 알아두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할 필요는 없지만 너네는 한번 읽어봐야지.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공식이 탄생했구나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것도 탄생한 공식이니까 외워야 된다고. 여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영체부터 외웠을 거 아니야. 야씨, 아니오니까 문제가 안 풀리지. 외워야 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 코사라고. 사코 플러스 코사 외워야 된다고. 얘가 플러스면 그대로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뭘 외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 코사 아니면 뭐 신코 코신 자기 마음대로 외우면 돼. 사인이고 코사이니까 사코 코사, 여기 뭐 신이라고 외워도 돼. 신코 코신. 다음 코사인 알파 프라마이나 베타는 코사인은 코코사사, 코사인 알파 쓰고 코사인 베타 쓰고 사인 알파 쓰고 사인 베타 쓰고.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코사인은 여기가 부호하고 한대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은 그대로야. 코코사스 뭐냐 사코코사. 코사인은 코코사사. 근데 여기 부호가 반대라고. 내가 만든 거 아니요.
148쪽에 이래저래 해서 두 개를 더하고 빼고 주지고 볶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는 외우기만 하면 된다고. 탄젠트 알파 뿌라 마이너스 베타는 탄젠트는 1 뿌라 탄탄분의 1마 탄탄이다. 1마 탄탄분의 탄불탄 이렇게 1마 탄탄분의 탄불탄 됐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됐냐? 그래서 이 6개의 공식은 앞에 나와 있는 동경 4개를 지지고 볶고 했다고 한 다음에 여기 막 나왔잖아. 책에 148쪽에 더하고 빼고 이렇게 막 했어. 그 다음에 90 곱하기 세타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공식이 이렇게 6개가 딱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것만 딱 외워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얼른 외우라고. 외운 다음에 이제 그대로 여기는 알파 베타가 특수가로 나오니까 이거 다 구할 수 있잖아. 사인 알파나 사인 베타나 이런 거는 특수가로 나오면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사인 75도를 구해봐라. 그러면 30도 플러스 45도라고 쓰고 그대로 사인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 코 플러스니까 그대로 플러스 쓰고 코사 요것만 그대로 계산하면 돼. 2분의 1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여기가 2분의 루트 2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4분의 루트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건 이해하고 외울 거는 좀 외우고 넘어가야 돼. 이런 공식이 148쪽에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나왔구나. 한번 읽어보고 이제 대충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할 줄은 몰라도 대충 이렇게 동경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어. 그랬더니 공식이 6개가 나왔어. 그 옆에까지 이제 해서 탄젠트까지 해서. 그러면 우리 그 6개의 공식을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 이렇게 써.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사. 근데 코사인은 이상한 놈이라서 부호가 반대였어. 탄젠트는 1마 탄탄분의 탄불탄. 그래서 1마 탄탄분의 탄불탄. 거기에 이제 응용이 그거였지. 아까 이제 문제 풀 때 수호한테 잠깐 설명해 줬지만 두 직선이 이루는 이런 예각의 크기를 구해라 라는 공식이 있다고. 예각의 크기라는 거는 여기를 x축이다 라고 생각하면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야. 이 세타라는 거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야. 그러니까 결국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탄젠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뭐다?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거고 얘는 1 플러스 이제 공식 쓰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거라고. 근데 우리 탄젠트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30도일 때 값하고 마이너스 30도일 때 값, 마이너스 30도는 물론 뭐 안 나오겠지만 얘가 크냐에 따라서 부호가 이제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 그냥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항상 양수값으로 나올 거고 그 양수값으로 나온 값은 뭐다? 두 기울기잖아. 이게 탄젠트 알파가 밑변분 높이.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이 직선의 이 기울기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공식이 뭐다? 1 플러스 기기분의 기마기라고. 기마기.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아까. 기마의 공식이라고. 지금 딱 이 시기에 필요한 공식. 겨울이니까 귀가 시렵잖아. 귀가 시랑 직선 두 개가 칼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그럼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나한테 어떤 칼바람, 어떤 각도로 왔기 때문에 내 귀가 이렇게 시려운가? 나는 기마개가 필요하구나. 1 뿌라, 여기 헷갈릴 일도 없어. 기마개 공식이니까 여기가 플러스야. 1 플러스 기기분의 기마개. 근데 음수 나오면 안 된다고. 예각의 크기니까 절대값 씌워서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의 이제 응용 버전에서 여기까지 딱 외우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아마 어느 정도 선까지는 복습이 됐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제 문제는 여기 이제 특수각 형태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하고 도형에다가 조금 활용하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항상 우리가 이 삼각함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안 가르쳐줘도 알고 있는 각도가 30도, 45도, 60도니까 그 각도로 바꾸는 연습을 자꾸 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바꿔서 바꾼 다음에 이 공식들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되겠고,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 150쪽에 상가함수의 뭐? 합성이네, 합성. 자, 합성이란 말이 뭐냐? 뭔가 합한다는 거야, 합해. 맞아? 그러면 왜 합해? 우리 상가함수나 이거 지수나 로그에서도 마찬가지. 지수끼리 뭔가를 써먹고 로그끼리 뭔가를 써먹으려면 밑을 통일한다든가 밑에 그러니까 지수의 밑을 통일한다든가 로그의 밑을 통일해서 지수 법칙이라든가 로그의 성질을 써먹었잖아. 상가함수도 마찬가지. 어떤 상가함수의 관계식이 있는데 그거를 무언가 간단해서 내가 관계식을 얻고 싶어. 또는 그 간단한 다음에 무언가의 특징을 이용해서 뭐 최대값을 구한다든가 최소값을 구한다든가 예를 들어 뭐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그런 걸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가함수의 합성도 마찬가지. 어쩔 때 쓰는 거냐? 우리 105쪽에 나와 있대.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은 거. 그런 알파라는 안 그릴게. 책 봐봐. 나중에 너네가 이제 또 책으로도 복습하라고 책에 있는 걸로 설명해 줄 테니까. 그걸 봤더니 그 알파라는 각을 예를 들어서 4,3하고 원점을 잇는 동경을 하나 딱 찍은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각을 알파라고 해놓고 그러면 뭐냐? 사인 알파는 5분의 4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5분의 아니, 사인 알파는 5분의 3이고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잖아. 맞아? 그 다음에 그냥 5 곱하기 그냥 여기 5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얘를 그냥 덧셈 정리 갖고 전개를 해봤다고. 5 곱하기 어디? 희정이 해봐라.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정리하면 뭐?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 이거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알파라는 각을 방금 그것처럼 정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코사인 알파니까 코사인 알파가 얼마냐? 5분의 4 얘가 5분의 3이 된다고. 그래갖고 전개를 하면 사인 세타 즉 여기 지우고 4 사인 세타 플러스 요거 정리하면 지우면 3 코사인 세타네. 됐어? 그냥 정의했어. 이런 식으로 정의했더니 요놈의 알파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더니 뭐가 되더라? 이게 되더라.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자고. 역으로 4 사인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정의해주면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가 되고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 되도록 정의를 해주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요놈을 5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바꿀 수 있네. 자, 이렇게 바꾸면 뭐가 좋아? 상하함수가 원래 사인하고 코사인 두 개였는데 뭘로 하나로 바꿨어? 사인 하나로 바꿨어. 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에 그래프 그릴 수 있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말은 최대 최소에다 활용할 수 있고 방정식 부등식에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은 즉 사인하고 코사인이 들어있는 식은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 사인 위에다가 사인 그래프 위에다가 코사인 그래프를 위에다 더 더해줘야 돼. 그럼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기 힘들겠지. 무슨 말이라고?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거에다가 여기다가 코사인 그래프 이 그래프를 더해줘야 된다고. 여기다 더해줘야 돼. 그럼 여기다가 요만큼 올리고 요만큼 올리고 그림을 못 그리거든. 이거 둘이 더하는 것도 배우지도 않았고 여기 위에다가 코사인만큼 쌓아서 올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당연히 못 그리거든. 그러니까 저거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어떤 무언가를 정해줘서 하나의 삼각비로 바꾼다. 얘를 코사인으로 바꿀 수도 있어. 소개 안 해줬어 책에서. 일부러 너네 헷갈리니까. 뭘로? 사인으로만 바꾸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삼각비로 되어 있는, 보통은 사인 코사인이야.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되어 있는 삼각함수를 사인이라는 삼각함수로 바꾸는 이 과정을 뭐라 그런다?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한다고.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
어쩔 때 합성을 하냐? 어쩔 때 합성을 하냐? 또는 어쩔 때 합성을 할 수 있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각이 똑같아야 돼. 이 세타가. 세타가 똑같아야 돼. 여기 똑같아야지 합성할 수 있는 거. 세타가 똑같아야 되고. 두 번째. 보통은 사인으로 합성할 거니까 삐리리 사인 쓰고 삐리리 코사인 쓰는 거. 항상 이 순서로 써놓고 하는 거. 그래서 합성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줄 거예요. 옆에 어떠냐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는 어쩌고저쩌고 한다 해갖고 밑에 딱 써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문자로 하면 어려워. 물론 문자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구나 라고 이해는 하되 실제로 문제로 우리 예제 1번으로 해볼게. 예제 1번 151쪽 예제 1번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합성해서 쓸 거야.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놈은 공식처럼 외워. 여기다 이제 공식을 써본다. 공식처럼 외워. 그 공식이 뭐냐? 자,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는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는 A하고 B 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듯이 공식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거기 보니까 뭐냐 옆에 막 코사인 알파 어쩌고저쩌고 써있잖아. 근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면 돼. 그냥. 근데 이 알파라는 각이 뭐냐? 여기가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놔두고 어차피 사인으로 합성하면 사인도 주기함수잖아. 그러면 웬만하면 범위가 안 나오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최대 최소를 구할 때 크게 뭐 이 값의 범위가 상관은 없기는 한데 그냥 이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저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을 의미하는 건데 그 위로 올라와서 여기 있잖아. 여기 요 숫자를 아까 그랬지.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의해줘야지 얘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럼 거꾸로 얘를 이렇게 만들 때 요 조건을 써줘야 된다고. 요 조건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해볼게. 여기까지만 외우면 돼. 일단은 숫자로. 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다른 상각함수를 사인이라는 상각함수로 합성을 할 거다. 자, 어떻게 한다? 사인 앞에 여기 사인으로 합성할 거니까 사인 코사인 순서로 써야 돼. 먼저 코사인으로 합성할 때는 코사인 사인 순서로 쓰면 돼. 그거는 방법만 살짝 알려주고 안 할 거야. 이게 일단 무조건 합성은 사인으로 할 거니까 사인 코사인 순으로 쓰라고. 먼저 세타가 똑같아야 돼. 세타가 똑같으니까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으로 쓰고 세타 똑같으니까 그냥 사인 코사인 순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공식이 루트에 이놈 제곱 플러스 이놈 제곱 1 플러스 1 곱하기 사인으로 합성했으니까 사인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무조건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딱 쓰면 돼. 그러면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쓰려면 아까 뭔가의 조건이 있어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 조건만 옆에다 써주면 된다고. 사인 알파는 요 놈분의 사인 앞에 사인 알파는 뭐야? 사인 코사인 앞에 있는 숫자잖아. 사인 알파는. 그럼 그걸 어떻게 찾냐? 잘 봐. 어떻게 찾냐면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해. 그러면 1,1이잖아. 이렇게. 요게 알파. A, B 1,1이라고 여기를 찍어. 그 다음에 원점하고 연결을 해. 요게 알파라고.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1이잖아.
탄젠트 알파가 1이면 알파가 얘 각도 있지만 여기도 있잖아. 둔각도. 그러니까 확실히 구별해 주려면 탄젠트 알파 하나로만 써서는 안 돼.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 두 개로 쓰는 거야. 탄젠트 알파가 1이 되는 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근데 사인 코사인의 값을 정해주면 그 값 동경은 하나로만 정해지니까. 그래서 여기 쓸 때 어떻게 쓰라고? 여기 루트 2 요거 써. 요거 루트 2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라고. 요 알파를 나타내는데 여기가 얼마요? 루트 2고 여기가 사인이니까 요거지. 요게 1이고 1이잖아. 여기가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된다. 예. 요 알파라는 동경은 얘인데, 즉 뭐라고? 알파라는 동경은 요건데, 요 놈은 요 점이 나타내는 동경 뭐 A, B가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그 A, B가 나타내는 동경의 각, 요게 알파인데, 그 알파를 요렇게 그려서 표현해주면 좋아. 그러잖아. 요게 알파다. 45도다. 근데 그거를 여기서 각은 그림으로 나타내 써서 삼각비 하나를 알려줘야 되는데, 삼각비를 하나로만 탄젠트로만 알려주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또 사인이 예를 들어 사인 알파가 2분의 1이다라고 알려주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로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교재에서는 이걸 써놨죠. 왜냐면 이렇게 그림을 날마다 그려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너네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뭐 이거는 크게 쓸 일이 별로 없어. 사실은 특정한 범위로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쓸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지. 어떻게 찾는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찾으면 된다고. 다시 하나 밑에 해볼게.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세타. 이거를 뭐 할 거다? 사인으로 합성할 거라고. 그럼 제일 먼저 삼각함수를 합성하려면 사인 코사인이 있고 세타 똑같아야 된다고. 똑같잖아? 그럼 뭐 해라? 사인 코사인 순으로 써라. 항상 사인 코사인 순으로 써져 있네. 내가 사인으로 합성할 거니까. 그럼 당연히 알아두기만 하라 그랬지. 코사인으로 합성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코사인 사인 순으로 쓰면 돼. 그럼 뭔 차이냐? 뭔 차이는 무슨 차이냐? 뭔 차이냐면, 자, 세타 똑같으니까 여기는 루트에 이놈 제곱 플러스 이놈 제곱이라고 그랬잖아. 1 플러스 3 이거네. 그 다음에 사인 쓰고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 그랬지. 그럼 이 알파라는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알파라는 크기는 어떻게 정의한다? 요거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 이렇게. 요게 알파야. 그럼 뭐만 다른 거? 둘이 자리를 바꾸면 루트 3, 1이니까 각만 다른 거지. 루트 3, 1이면 여기잖아. 이게 마이너스, 여기 루트 3이면 여기구나. 루트 3, 마이너스 1이면 요거지. 요게 베타인 거. 코사인으로 합성할 때는. 그래서 코사인으로 합성할 때는 여기가 세타 빼기 베타야.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여기서 정의를 할 때 여기는 플러스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막 이래저래 해서 그런 거. 그럼 나는 코사인으로 합성 안 할 거니까 몰라도 돼. 뭘로 합성할 거라고? 사인으로 합성할 거니까 저것만 알아도 돼. 원리가 여기서 온 거야. 요거를 이렇게 나타내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해. 그럼 거꾸로 얘를 저렇게 나타내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해. 그럼 당연히 여기를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나온 무언가의 조건이 요거라고. 그걸 정리해보면 요거 마이너스 베타라고. 그래서 코사인으로는 안 할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아, 코사인으로 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혹시 코사인으로 나오면 이 코사인으로 하는 방법을 알면 좋고, 아니면 사인 이거 구해놓고 얘를 다시 코사인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세타 대신에 90 빼기 세타를 넣어서 90 빼기 세타 넣으면 바꿀 수 있잖아. 여기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그라운드까지는 아직 안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합성을 할 거면 먼저 뭐 해라? 세타 각을 통일하고, 두 번째 무조건 사인을 앞에다 갖다 놔라. 그럼 사인을 앞에다 갖다 놓은 이유가 뭐다? 나중에 이 알파라는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인을 앞에다 갖다 놓고 합성하는 공식을 이용하고 루트에 이놈 제곱 플러스 이놈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쓰면 된다. 그럼 이 알파라는 각이 어느 정도 되냐? 이 알파라는 각은 이렇게 x축, y축 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사인 앞에 있는 숫자, 코사인 앞에 있는 숫자. 사인 앞에 있는 숫자, 코사인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이루는 요게 알파라고. 됐냐? 그러면 요 놈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잖아. 근데 값으로 나타내면 사인 알파는 요 놈분의 요게 사인이니까 이게 얼마요? 5분의 1이 아니 5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제 이게 1이고 루트 3이니까 2분의 얼마요? 사인이니까 2분의 루트 3이냐? 코사인은 2분의 1인데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 돼. 올 4 사인만 플러스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 151쪽에 있는 예제 1번하고 2번의 합성을 한번 해봤어. 그 각도가 얘가 몇 도요? 얘는 특수각이잖아. 굳이 이렇게 안 쓰더라도 여기가 1대1이면 45도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45도라고 쓴 거야 그냥. 상관없어. 얘 몇 도요? 120도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 지우고 3분의 2파이라고 쓴 거라고. 오케이. 상관없다고? 특수각이 아닐 때만 여기 꼴 남겼다가 무언가의 각을 써주는 거. 얘는 특수각이니까 굳이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가 없죠. 여기 각도를 알아. 여기 120도라는 거 하니까 그냥 120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특수각이 아니면 옆에다가 설명을 해줘야 돼. 몇 도인지 설명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151쪽의 예제 4분의 파이 45도 4분의 파이하고 120도 3분의 2파이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 뒤로 가서 우리 교재 필수제 6번. 자 이제 바로 하는 방법이요. 1번 2분의 루트 3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3 코사인 세타. 자 얘를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꼴로 나타내시오. 뭐해라 이 말이라고? 뭐해라 이 말이요? 사인으로 합성해봐라 이 말이라고.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라고? 제일 먼저 세타가 같아야 된다고. 세타 똑같냐? 1차 통과. 2차 사인으로 합성할 거니까 사인을 앞에다 놔둬라. 사인이 앞에 딱 갖다 져 있네. 이거를 안 하고 무조건 요거 앞에 코사인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돼. 사인 앞에다 갖다 놨어.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쓰면 된다고. 세 번째 그대로 공식 사용. 루트에 요놈 제곱 4분의 3 곱하기 플러스 요놈 제곱 얼마냐? 2분의 3이냐? 그럼 4분의 9인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딱 쓰면 된다고. 됐냐? 그럼 저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 요게 알파. 이게 특수각이냐? 여기다 몇 배 한 거? 여기다 루트 3배 한 거잖아. 여기 길이에다가 루트 3배를 하면 이게 길이가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인 거네.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특수각이네. 30도가 아니라 60도. 맞아? 분수로 나와서 조금 헷갈려.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야. 2분의 루트 3에다가 루트 3배를 하면 요거야. 즉 가로의 길이에다가 루트 3배를 하면 세로의 길이네. 그 말은 비율이 1대 루트 3이네. 맞아? 그럼 1대 2대 루트 3 특수각의 크기.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요? 60도제. 그럼 여기다 뭐로 쓰면 된다? 알파에다가 그냥 60도로 쓰면 된다고. 그래서 4분의 10이니까 3이냐? 그럼 루트 3 사인 세타 플러스 60도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돼. 2번 해볼게. 2번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특수각이니까 알파 대신에 그냥 각을 바로 써버리면 된다고. 그게 아닐 때는 아까 어떻게 쓰라고? 사인 알파는 뭐뭐네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인 알파는 뭐뭐네 뭐 코사인 알파는 뭐뭐네 뭐 이렇게 쓰면 된다고. 자, 첫 번째 세타 세타 똑같고, 두 번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순서로 써져 있고, 그러면 공식 사용. 루트에 마이너스 1의 제곱 1 플러스 1의 제곱 1. 다음 사인 쓰고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써놓고, 여기다가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뭐 컴마 뭐요? 명체 뭐 컴마 뭐? 여기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뭐 컴마 뭐 했다 점을 찍어야 돼. 여기 사인 앞에 있는 요거 마 1, 1에다가 점을 찍는 거라고. 사인 앞에 있는 계수, 코사인 앞에 있는 계수. 그래서 마 1, 1 이름이 여기제. 여기 여기다가 그럼 요렇게 요게 알파. 그럼 얘도 특수각이잖아. 1대 1대 루트 2잖아.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90도니까 135도. 즉 4분의 3파이. 여기다가 4분의 3파이만 딱 써주면 되네. 그래서 답은 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자, 이게 기본적으로 합산하는 방법이고, 시험 문제는 여기 안 나와 당연히.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우리 158쪽에 발전이지 7번. 거기다가 별표를 하나 딱 쳐놓고. 시험 문제는 발전이지 7번이 시험 문제로 나와. 7번. y는 2루트 3 사인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플러스 1. 자, 이거의 최대값과 m 최소값을 m 둘이 더하라고.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더해라. 자, 항상 어떤 상가함수 문제를 딱 봤는데 함수 y는 2루트 3 사인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 빼기 4 사인 세타 플러스 1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더하래. 됐냐? 그러면 저거를 내가 치환할 수 있지. 첫 번째, 우리 수원에서는 저런 형태 보면 치환해서 푼 게 있었어. 그럼 치환해서 풀 수도 있어야 되는데, 치환할 때는 뭔가의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거잖아. 맞아? 공통 부분이 있냐? 사인 세타 여기 있네. 이게 사인 세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알아. 사인 세타가 들어있다라는 건 알지만 얘가 사인 세타가 아니네. 그러니까 얘를 딱 보고 얘를 바로 딱 치환할 수는 없어. 먼저 저놈을 전개를 해줘야지.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사인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를 보고, 또 힌트가 이거요. 세타 플러스 뭐 형태인데 얘가 특수각이잖아. 6분의 파이는 30도 특수각이잖아. 그러니까 덧셈 정의를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수고 뭐라 그랬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네 글자 뭐 외워야 된다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내가 여기서 줬던 거 영체 뭐라 그랬어? 네 글자로. 기억 안 나면 빨리 컨닝 해야지. 아니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 코사 사 앞에 쓰고 코 플러스 코 사 이거라고. 사코 코사. 그럼 얘가 뭐라 그랬어? 특수각이니까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는 2분의 1. 자, 그거를 여기다 넣어서 먼저 전개를 해주면 2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3이네 3. 3 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이니까 요거 곱하면 루트 3. 그럼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 뒤에 있던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플러스 1 딱 쓰고. 그러면 사인 세타 동일하게 생겼네. 그래서 마1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하고 간단히 했어. 먼저 간단히 했더니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어떤 식을 간단히 했더니 뭐가 됐다? 각이 세타 통일이 됐다. 됐냐? 세타 통일이 됐으니까 두 개의 함수 사인하고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를 이용하면 합성을 이용하면 하나의 상각함수로 바꿀 수 있고 그 하나의 상각함수로 바꾸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최대 최소를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뭘로? 사인으로 합성을 한번 하면 된다. 그럼 합성을 할 때는 세타 확인을 하고 사인 코사인 순서로 쓰고 공식 루트에 사인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곱하기 사인 쓰고 세타 플러스 알파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꼴렁기 1이 있으니까 1 쓸게. 그 다음에 내가 저 알파라는 놈을 구해볼 거야. 근데 문제에 자 위에 봐봐. 문제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각이 뭐 주어져 있냐? 범위가 따로 있냐? 범위가 따로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은 뭔 말이야? 얘를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는 그래프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얘를 0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사인 세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한도 끝도 없어. 계속 나와. 그걸 평행이동해. 그 다음에 늘리거나 줄이고 위아래로 올려. 최대 최소가 변해? 변해 안 변해?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라 해야지 변하지. 안 변하지. 여기 범위가 안 나와 있으면 굳이 알파를 구할 필요가 없어. 그 각이 뭐든 간에 어차피 내가 세타에다가 실수 전체를 넣을 거니까 계속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는 뭐를 구할 필요가 없다? 알파를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사인 알파의 최대값이 얼마요? 1. 그럼 결국 이 식의 최대값은 2 곱하기 1 플러스 1이니까 얼마? 2 플러스 1이니까 3.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얼마? 마2. 이게 최소값이 마1이니까 마2 플러스 1이니까 마1. 그래서 둘이 더하래. 얼마요? 2네. 자 만약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적다. 만약에 이랬어. 만약에 그럼 이제 수원 문제 여기에다가 수원 문제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는 없이 나올 수도 있고 이씨 나올 확률이 더 크지. 특히 이제 모의고사 수준으로 넘어가면 저 범위가 있을 확률이 더 커. 자 그러면 저 범위가 있다는 말은 일단 내가 이 세타까지 구해서 완성해야 돼. 자 세타 구한다. 세타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사인 앞에 있는 숫자 컴마 코사인 앞에 있는 숫자에다 점을 찍으라고. 마1 컴마 루트 3에다가 점을 찍어서 원점이랑 이어. 이게 알파라고. 됐냐? 그러면 몇 도요? 여기가 1 루트 3 얘가 2니까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얘가 60도 얘가 30도 120도네. 그럼 뭐 얼마? 3분의 2파이 알파가 여기다가 3분의 2파이를 써. 그러면 결국 정리해보면 2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2파이 플러스 1 이거라고. 이 함수를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그럼 얼마요?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긴 거를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0부터 어디까지? 90도 요거만 생각할 건데 이 그래프는 그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사인 세타 그래프를 하니까 요거 구해야겠네. 그냥
sin t 이렇게 바꾸려고 이걸 t축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고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데 거기다가 3분의 2파이를 더해 3분의 2파이 세타 플러스 3분의 2파이 여기가 3분의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게 헷갈리니까 이게 120 120에다가 90 더하면 210이냐? 이걸 t로 바꿔 t축 그럼 여기 t축 120도부터 210도 120도부터 210도 여기 270이니까 210도 요거에서만 생각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얼마일 때? 120도일 때가 최대값 210도일 때가 최소값 거기다가 2배하고 1씩 더하면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여기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게 자 우리가 삼각함수의 합성은 내가 어떤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이 있는데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이 있는데 그 식에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삼각비가 두 개예요. 사인도 나오고 코사인도 나와. 그럼 사인도 나오고 코사인도 나오면 공통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치환해서 무언가를 간단히 해야 되는데 치환해서 문자가 두 개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이 나와 있는 식을 하나의 삼각함수 사인으로 바꾸는 그 작업이다. 삼각함수 합성은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되어 있는 함수를 사인의 하나의 함수,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꾸는 작업을 삼각함수 합성이라고 한다. 그럼 합성은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첫 번째, 세타 각이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인으로 합성할 거니까 사인, 코사인 순서로 식을 정리해놓고 합성을 한다. 그럼 세 번째, 공식을 쓰는데 그 세 번째 공식이 뭐냐? 사인, 코사인을 써놓고 요 앞에 있는 계수의 제곱, 계수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고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쓰면 된다. 근데 그 알파라는 각은 특수각일 수도 있고 특수각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알파라는 각을 어떻게 찾는다? 사인 앞에 있는 숫자 컴마 코사인 앞에 있는 숫자 가지고 원점이랑 연결한 거를 동격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특수각이면 어떤 각으로 나올 거고 특수각이 아니면 그냥 사인 알파가 얼마 코사인 알파가 얼마 이렇게 어떤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두 개의 삼각비 값의 형태로 나올 거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합성을 하면 하나의 삼각함수로 이렇게 바뀔 거니까 그 하나의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처럼 최대 최소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정식 부등식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수원 문제니까 수원 문제에서 복습을 하면 되겠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합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조건을 먼저 생각해보고 합성을 해야 된다. 얼른 기본 나와 있는 문제만 다시 한번 해보고 밑에 저기 어차피 숙제를 할 거니까 유제 6-10번하고 11번하고 그거만 얼른 빨리 해보고 한 2분이면 할 수 있으니까